구조 시스템의 이해, 일반 구조 시스템 개념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조 시스템에서 골조 구조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골조 구조는 기둥이나 보, 트러스 등의 조합으로 주로 하중을 지지하고 외력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구조. 보통 힘을 받는 구조를 골조 구조라고 그냥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라멘 구조인데요. 라멘 구조. 부재 간 접합을 강접합으로 하여 횡력에 저항하는 방식. 강접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볼게요. 기둥과 볼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목조나 어떤 철골조 이런 건 볼트를 박든 못을 박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강접합은요 그냥 한 번에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둥과 보가 한 번에 이렇게 타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체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타설해서 거의 일체화 된 것을 강접합 정도로 보고요. 횡력에도 저항을 더 잘하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채택, RC조나 SRC조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건축 구조 분류에서 라멘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재를 강접합한 거이고요. 트러스나 벽식이나 조적은 다 따로따로 되는 거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접합이 안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라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점이 강접합되어 있고 휘 응력 발생되고요. 내부 벽도 자유롭게 타설하면 됩니다. 예로는 조적조나 목구조 틀렸죠. RC조나 SRC조가 강접합이다. 처음 타설할 때부터 같이 붙여버렸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벽식 구조인데요. 기둥과 보가 없어요. 그냥 벽이랑 마루로 구성된 거고요. 주로 아파트 구조 형식에서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벽 있고요. 바닥 슬라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층간소음에 좀 취약하고 좀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기둥과 보가 없기 때문에 실내 구조가 굉장히 넓게 빠지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기둥과 보 없이 평면적인 구조로 된 거 벽식 구조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벽식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미리 벽과 슬라브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RC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짓고 있죠. 메소니라는 게 조적조인데요. 벽식에도 조적이 가능은 해요. 그냥 벽의 형태를 조적으로 벽돌로 쌓으면 되니까요. 대신에 멤브레인은 막식 구조인데요. 이렇게 그냥 우산 펼친 것처럼 천막 펼친 것처럼 막으로 만드는 거라서 우리 벽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치 구조예요. 계구부의 상부를 반원형 또는 곡선 모양으로 한 것인데요. 먼저 반원은 정확히 반원, 첨두는 이렇게도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가 추가됐다고. 첨두. 결원은 원이 좀 결손됐어요. 이렇게 좀 원이 가다가 말았다. 동그랗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아치는 이렇게 부재를 약간 기울여서 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평아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벽돌 구조의 아치는 하부에 어떤 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 우리 보통은 압축력을 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압축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거고,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기는 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아치 형태입니다. 자, 아치 구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하중이 아치 축선을 따라 이렇게 수직 하중이 아치의 축선을 따라 밑으로 압축력만 오게 하는 것이 아치입니다. 자, 볼트라는 것은 아치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것이 볼트. 반원형 천장, 그리고 지붕을 이루는 곡면. 이게 원래 아치라는 것이 이렇게 2차원적인 느낌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일자로 쭉 늘어지면서 하나의 지붕판이 되는 것. 그것을 볼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구조에서 보시면 절판 구조
이렇게 평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접어서 하중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접어주시면 중간에 기둥이 조금 적어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편편한 지붕을 접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건물도 보시면 이렇게 좀 접혀 있잖아요. 이것도 벽에 해당되는 절판 구조로 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일자로 가 있었다면 굉장히 휘청거리고 넘어가고 할 텐데 이 접힌 모양만으로도 이렇게 혼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접힌 형태로 힘을 조금 더 발휘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쉘 구조인데요. 쉘 구조는 스팬이 긴 지붕에 사용되는 구조로서 곡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 갔다면 중간에 분명히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버리면 마치 아치가 압축력을 견디듯이 중간 기둥 없이 이렇게 넓은 스팬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도 이것을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쉘 구조를 응용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쉘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구조 형식 중 쉘 구조인 것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도움 구조는요 반구형 형태의 지붕이나 천장입니다. 철골 트러스나 철근 콘크리트 아치 구조, 콘크리트 쉘 구조 등이 있고요. 곡면 형식이나 평면 형식이 자유로워서 가벼운 구조체로 넓은 공간 덮을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체육관 이런 데는 그냥 이런 스카이돔 이런 데는 그냥 철골 구조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테온 신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돔이 이렇게 예전에도 아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장링과 압축링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서 이런 철골 부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돔 형태죠.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힘이 발생한대요. 위쪽에서는. 그래서 돔의 상부에서 여러 부재가 만날 때 부재가 안으로 몰리는 것이 압축력이 발생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잡아주는 것이 압축링이래요. 그리고 하부에서는요, 이 부재들이 서로 벌어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인장인데 크게 이렇게 잡아서 인장력, 그러니까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인장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돔의 상부에서 여러 부재가 만날 때 접합부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압축링, 상부인지 하부인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트러스 구조 아까 잠깐 봤었던 내용인데요. 이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러스 구조. 삼각형의 안정된 형태를 이용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또는 이런 삼각형 또는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다 삼각형인데 이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요. 트러스와 레티스는 이렇게 보시면 트러스는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레티스는 이렇게 사선만 들어가는 거. 하우 트러스는 왕대공 지붕틀처럼 이렇게 생긴 거. 핑크 트러스는 중간이 뻥 비고요.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핑크 트러스이고요. 쌍대공은 이렇게 아까 왕대공에서 쌍으로 조금 더 있는 것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세 플레이트 보시면 이렇게 어떤 철판을 대서 트로스 절점에 접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철판, 그것이 거시 플레이트 또는 거셋 플레이트, 영어니까요. 자, 그리고 허니콤보라는 게 있는데 I 형광에 이렇게 I자로 생긴 형광이에요. 이렇게 H빔처럼 생겼겠죠? 약간 플랜지가 좁아요, I는. 자, 여기 I 형광의 중간에 이런 벌집 모양으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배관이 지나가기가 편하대요.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벌집 모양이라고 허니컴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렌딜 트러스라는 것은 트러스의 상현재와 하현재 사이, 상현재가 이렇게 위로 가는 부재, 하현재가 밑에 가는 부재. 상현재와 하현재 사이가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절점은 강접합으로 거의 용접을 했나봐요. 그리고 고층 건물의 최하층,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 또는 많은 힘을 받을 때
사용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 사이가 수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이것이 비렌딜 트러스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문제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입니다. 입체 트러스인데요. 소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만든 입체 트러스고요. 삼각형의 집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세모 형태를 바닥에 세우고 싶은데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삼각대라는 거 쓰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생겼죠. 이런 원리예요. 이 절점에서 한 방향으로 2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이 뻗어져 나가는 것. 다양한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입체 트러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넓은 지붕판을 받칠 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에서 옳은 것은 일단 구성 부재를 삼각형으로 배열하면 안정적으로 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좋은 말이고요. 1번 보시면 모든 방향에 대한 응력에 절단하기 때문에 항상 핀 접합만 해야 된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핀 접합하면 그 부분이 회전할 때 핀을 주로 쓰는데 이건 회전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핀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인 것 같고요. 풍하중과 적설하중은 구조 계산 시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기하학적 공면으로는 구조적 결함이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밑에서 프레임이 받치기 때문에 곡면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평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평면도 하지만 곡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수 구조, 구조체를 매달아 하중을 케이블로 지지하는 구조. 우리 건축물에서는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구조물을 좀 멀리 내보내야 될 때 이렇게 매달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현수 구조라고 쓸 수 있고 토목 쪽에서는 다리에서 많이 쓰겠죠. 구조체를 매달아 하중을 케이블로 지지하고 당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장력으로 다리를 잡아 당겨서 이 부재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수 구조는 주탑에 이게 주탑이에요. 여기에 주탑에 주 케이블이 이겁니다. 주된 케이블. 이걸 지지하고 이 케이블에 현수재를 매달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현수 구조입니다. 자, 현수교는 바로 이런 거고요. 국내 현수교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장교. 사장교는 교각에서 기초 위에 세운 주탑으로부터 비스듬히 이런 케이블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케이블이 케이블에 매달린 게 아니라 케이블이 전부 주탑을 향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현수 구조는 이 작은 케이블이 큰 케이블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냥 형태가 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사장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은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서해대교에서 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형식은 무엇일까요? 주탑에 케이블들이 경사지게 붙어 있죠. 그래서 사장교 되겠습니다. 아치교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된 게 아치교고요. 뭔지 아시죠? 현수교는 이렇게 된 거. 게르버교는 이 다리 자체의 절점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냥 특이한 그런 구조물이고요. 자, 다음 중 지붕 및 바닥을 인장력을 가한 케이블로 지지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현수 구조. 모양이 안 나왔다 하면은 현수 구조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막 구조. 투영성이 있고요. 인장력에만 버티는 막을 덮어서 그냥 뚜껑을 만든 거. 그것이 막구조입니다. 공기 막구조는 내 외부의 기압차로 그냥 어떤 케이블이 없어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약간 뭐에 예를 들자면 에드벌룬 아시죠? 에드벌룬? 에드벌룬도 케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그냥 어떤 불을 이렇게 떼면은 얘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기압차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기 막구조. 그리고 골조 막구조는 철골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위에 이렇게 막을 덮어준 게 골조 막구조입니다. 우리 텐트나 우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현수 막구조는 곡면에 막을 매달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막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 위에 이런 케이블이 잡고 있는 것이 현수 막구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중 전달과 지지 방법에 따른 막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골조, 공기 막구조 또는 공기 지지 구조, 골조 막구조, 현수 막구조. 절판 구조는 부재를 접어야 되는데 막은 접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다림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질이 가볍고 투명성 또는 투영성이 좋아 채광을 필요로 하는 대공간 지붕 구조는 막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건물과 지붕에 적용된 대표적인 구조 형식이 옳게 나열된 것은 일단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쉘 구조였고요. 도쿄돔은 돔 구조겠죠. 판테온 신전도 돔 구조. 상암 월드컵 경기장 뚜껑은 막구조. 4번 맞고요. 내면에 균일한 인장력을 분포시켜 얇은 합성수지 계통의 천을 지지하는 것은 막구조.